그렇기 때문에 용인 SK 하이닉스 배우 산단 그리고 배우 수혜 지역이 바로 안성이기 때문에 안성의 땅값이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아직 좀 시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째, 산업단지가 질비하게 들어옵니다. 현재 신규로 180만 평이 지금 신청해 놨고요. 확보된 것만 해도 62만 평, 그리고 합계 따져보면 242만 평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안성 맞춤 IC인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IC 안성에 4개가 생기는 것 중에 제일 큰 IC, 제일 많이 활용되는 IC가 이 I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경기 안성 토지 매입 중 반도체 업계 파다한 소문.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기남 부회장이 미국 갔다 왔죠. 김기남 부회장이 누구냐면 삼성반도체 부회장님입니다. 삼성반도체 부회장님이 제2의 평택 공장을 짓겠다라고 공식 언급을 했네요. 자, 그리고 제일 큰 거, 안성하면은 제일 큰 부분이 철도가 2개가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1개도 아니고요. 철도가 2개가 들어오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확정이에요, 확정. 제 예상만 보면 산업단지가 생기죠. 시청이 있죠. 인구가 있죠. 터미널이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가 50만 평 가까이 생긴다는 것은 이곳에 굉장한 인구가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IC가 있고요. IC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철도가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 땅, 투자가 좀 유망되는 그런 땅들을 찾아서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들을 적용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떻고, 출신은 어디 출신이고, 공부는 잘하는지, 또는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집안 내력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뭐고 꿈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땅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 지역의 땅인지, 그리고 용도 지역은 어떤 거고, 지목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사는 땅 주변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질비한지,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성장하고 땅값이 소위 오르는지, 철도는 생기는지, 고속도로는 생기는지, 신도시는 들어오는지, 산업단지는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내 땅 주변으로 건물이 세워지는지, 도로가 나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제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문의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권에 대한 또 문의도 하시는데요. 미리 제가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파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인 부분은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평택에 사니까 평택 지역에 대한 아파트라든지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뤄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님들에게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 투자로, 이건 땅 투자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보면 저는 안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인에 보면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처인구 쪽의 원산면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곧 이제 개발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여기가 SK하이닉스거든요. SK하이닉스 바로 접경 지역에 바로 안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인시보다, 용인 시내에 있는 시청보다 안성시청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거의 거리가 비슷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 SK 하이닉스 배우 산단 그리고 배우 수혜 지역이 바로 안성이기 때문에 안성의 땅값이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아직 좀 시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성의 위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평택과 접경되어 있고 용인과 접경되어 있고 아래로는
천안과 또 접경되어 있고 진천, 금왕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 안성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토지를 분석할 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도로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안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성은 먼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평택의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도 이렇게 흐르고 있지요. 일죽 쪽으로 일죽 IC가 있습니다. 일죽, 그 다음에 여기는 평택과 안성 사이에 있는 안성 IC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죠. 사실은 이게 포천에서부터 내려오는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바로 안성 맞춤 I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중앙을 관통합니다. 안성에 있는 제일 정중앙, 안성시청이 있는 그 제일 정중앙으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형 이슈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IC가 4개가 있죠. 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안성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성은 18만 9천 명이라는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최남단 쪽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안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고집이 세고 또 보수적이고 지역성이 강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성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또 이 안성만큼 또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형 호재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이 왜 성장하고 안성이 발전하냐? 안성이 18만 9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지금의 얘기고요. 향후에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평택에 살아봐서 하는데 제가 평택에 3, 4년 전만 해도 30만이 채 되지 않았던 곳이 평택이었습니다. 그런 평택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고 고덕 신도시가 들어오고 각종 어떤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5만까지 간 게 평택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평택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가 또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인구 증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향후 80만에서 100만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평택처럼 안성 또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째, 산업단지가 질비하게 들어옵니다. 현재 신규로 180만 평이 지금 신청해 놨고요. 확보된 것만 해도 62만 평, 그리고 합계 따져보면 242만 평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뭐 어디에 이렇게 들어오냐라고 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먼저 제5산단이라고 있어요. 안성에 보면 제가 좀 짚어볼까요? 여기 보면 많이 모여 있어요. 산업단지가. 미양면 쪽에 보면요. 안성 여기 보이죠? 제4산업단지, 미양 제2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산업단지 해서 여기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좀 몰려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바로 여기 동광아파트도 꽤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안성 1산업단지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여기 제5산단입니다. 사실은 여기 4산단이고 5산단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만 평이냐면 21만 평. 이건 벌써 확정이 돼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쯤이면 공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성에 보면 안성 테크노밸리라고 23만 평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양성 이쪽이죠. 양성면 추곡리 쪽인데요. 여기가 양성면이에요. 그래서 원곡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요 넘어오면은요 양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양성에 보면 이렇게 테크노밸리라고 하나하고 안성시하고 하는데 하나에서 80% 안성시에서 20% 정도 같이 투자하는 안성 테크노밸리입니다. 2022년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완공이 2022년이었는데 좀 늦어져서 지금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개발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구례리에 보면 SK 스마트폴리스 산단이 18만 평 정도가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있네요. W 웨딩홀이라는 요 가까이 보면 여기에
SK 스마트코폴리스 산단이 18만 평이 물량이 이미 확보가 됐고요. 자, 그리고 안성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산업단지 확보가 된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여기입니다. 안성시청이 여기 있고요. 안성 버스터미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끼고서 이렇게 46만 평이나 지금 신규 신청이 됐습니다. 최우선 물량으로 받는 게 바로 이쪽이에요. 안성에서 보면 우선 추진 예정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신산업단지가 46만 평이 공영개발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을 제일 먼저 추진한다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추진하는 곳이 어디냐면 방축산업단지예요.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직 신문에는 한번 났어요. 신문에 얘기가 났는데 안성 테크노밸리 추공리에 있는 요 옆으로 보면 방축리에 여기가 몇만 평이냐면 26만 평이에요. 이건 민관 합동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요 마을까지 해가지고 요 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여기 아마도 이 신창리나 대관리까지 넘어가지 않고요. 전에는 신창리 대갈 산업단지로 이렇게 계획 잡았는데 이게 아니고 그 옆쪽으로 이쪽으로 방충리 쪽으로 여기에 보면 뭐 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사 같은 것들이 다 수용돼서 들어갑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것 같아요. 마을을 이렇게 빼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위까지 해서 다 들어갑니다. 뭐 대략적으로 저는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서 막 비밀스럽게 알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떠도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이제 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표를 곧 한다 그랬거든요. 이미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발표 시점만 나왔고 이미 언론에서도 방축산업단지하고 동신 요 산업단지 있죠. 동신리 요 46만 평 개발되는 거는 이미 최우선적으로 개발한다라고 신문에서도 언론에서 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개가 가장 빨리 하고 그리고 당황지구 쪽에 보면 개발이 또 들어갑니다. 이 당황지구 쪽에 개발을 또 한 몇만 평 정도 이게 몇만 평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당황지구죠. 택지지구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성에는 보면은 오산단, 안성 테크노밸리 23만 평, 그리고 구례리에 보면 SK 스마트코폴리스 산단이 18만 평 물량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문 2산업단지가 54만 평, 가율 제2산업단지가 36만 평, 조그만한 9만 평짜리 두 개도 또 있어요. 진촌이나 봉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말씀 안 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242만 평이나 산업단지가 신규로 그리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하죠. 이 산업단지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추진된다는 사실은요. 이게 공식입니다. 제가 쭉 봤거든요. 용인이든 평택이든 아니면 화성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든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고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고용을 증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고용 확보가 된다는 것은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내에 회사가 들어와서 그 고용 인력들을 확보한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가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단지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 산업단지 주변으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산업단지 50만 평 이상 개발된 현장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지역들을 찾아가 보세요. 그 주변에는 다세대, 다가구, 도시명 생활주택, 생수,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질비하게 들어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산업단지가 우후죽순으로 안성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안성에 보면 안성 정중앙을 관통하는 여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있죠. 이게 지금 4개의 IC가 나옵니다. 자, 위에 보면요. 이게 SK 하이닉스 130만 평 가까이 되는 용지가 이미 확보가 돼서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로 해서 계속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년 3월 이후가 되면 아마도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진행시키고 나면 내년에는 무조건 착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이대로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아니고요. 이 꼭지점 다 땄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토지 보상 문제를 본인들 집이
아니면 사업장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뺐습니다. 이 아래쪽도 들어가는 쪽을 다 빼고 그래서 이건 정확한 지도는 아닌데 대략 어바웃으로 만들어 그려놓은 건데요. 어쨌든 토지 보상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용되는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SK하이닉스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남용인 IC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원삼 IC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남용인 IC로 됩니다. 여기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공기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남용인 IC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벌써 여기만 보더라도 안성맞춤 IC만 보더라도 교각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미 여러 가지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남용인 I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 그러냐면 IC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돼 있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 요 사거리죠. 여기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이 밑으로 당겨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용인시청 부근에 있는 도로공사 쪽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 질의도 좀 하고 그 고위급 간부도 만나갖고 1시간 이상씩 대화도 나누고 한 3-4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이 바뀌어지게 되면 여기에 해차로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 해차로가 이렇게 생겨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게 돼 있죠. 여기서 회차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져서 여기도 축구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여기 중심으로부터 먼저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때 여기도 4차선이고 여기도 4차선이다 6차선으로 바뀐다 하더라고. 여기 6차선으로 갔다가 여기는 4차선입니다. 근데 여기 나올 때 보면 교각으로 만들어져서 교각 높이가 꽤 되겠죠. 몇십 미터, 30m 가까이 되는 높은 교각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접해 있는 도로하고는 또 다르게 만들어지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57번 국도가 이겁니다. 이 57번 국도를 타고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어떻게 안성, 여기가 북가현리죠. 여기는 이제 목신리, 그리고 중릉리 이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살리려면 여기에 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57번 국도하고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키다 보면 여기는 교통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1번 국도라든지 이런 곳이 막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냥 출퇴근 시간에는요, 너무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데 교차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마치고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교차로 신호등 때문에 여기 다 막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각을 만들어서 직행으로 신호등 없이 바로 이 6차선을 타서 이 IC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교각이 설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4차로에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교각이 될 거예요. 이 57번 국도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7번 국도는 교각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교각 아래로 흐르고 다이렉트로 내려가고.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에 붙어있는 기존의 318번 도로 로드뷰를 볼까요?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에 보행자 도로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교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붙어있는 땅들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아마도 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이렇게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겠죠. 여기는 물론 농업진흥구역 같기도 하고요. 이쪽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계획관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계획관리가 일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조그마한 산업단지처럼 기업이 있는 데인데 여기만 좀 계획관리고 나머지는 다 절대농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절대농지고 여기에 마징가 제트처럼 이렇게 서울로 향하는 이런 고압선이 또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좀 어려워요. 여기는 절대농지고요. 오른쪽은 보면 생산관리 같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쪽으로 거의 되어 있고 이러죠. 여기는 제가 정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내려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안성 이야기 하다가 일로 왔는데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안성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왔네요. 남용인 IC, 그 다음에 4개 IC라 그랬죠. 안성으로 들어오면 4개 IC가 생깁니다. 고3 저수지, 여기 보면 바우드기 휴게소가 요 나와있죠. 2022년 1월 예정인데 공기가 맞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1만 평 가까이 제일 큰 두 번째 휴게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여기에 바우드기 스마트 IC라고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IC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는 많이 활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보면 집이 없습니다. 거의 주택으로 뭐 어떤 택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여기 보면 안성 가율 일반 산업단지라고 조그만하게
기업 몇 개 있는데 여기 산업단지. 이거는 뭐 산업단지 축에도 못 끼는 쪽이 되겠죠. 여 밑에 보면 또 가율 제2산업단지에서 36만 평 이쪽에 만들어집니다. 이쪽에 가율 제2산업단지 이게 36만 평 그림도 다 나왔습니다.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IC가 나오고 그 다음 IC가 여기죠. 여기에 안성맞춤 IC인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IC 안성에 4개가 생기는 것 중에 제일 큰 IC, 제일 많이 활용되는 IC가 이 I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상식선이겠죠. 서울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바로 이 IC를 통과해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타고 와서 바로 안성버스터미널로 가고 시청도 가고 이러겠죠. 이쪽으로 다 시내권이 다 형성돼 있으니까 굳이 고3에 있는 고3 바우더기 스마트 IC를 타고서 국도로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안성맞춤 IC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오면 바로 밑에 장중리에 이렇게 마둔저수지가 있어요. 이 마둔저수지 앞에 보면 금강 IC가 있습니다. 이 금강 IC가요, 스마트 IC죠, 여기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에 왜 생길까? 여기 보면은 뭐 산으로 되어 있고 사람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IC가 아니라 사실은 JC 기능입니다. 이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인데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 그래도 JC를 만들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IC라고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고속도로에서 나가면서 여기에 JC 기능, 그러니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JC 기능을 하면서 스마트 IC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서운 입장 IC, 이건 2024년 이후에 개통될 곳입니다. 여기 금강 IC하고 서운 입장 IC는 2024년에 개통이고 안성맞춤 IC 같으면 2022년 말 안에 개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운 입장 IC 같으면 여기 보면 산평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산평초등학교 위쪽에 보면 여기 곤충과 사람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져서 IC가 어디로 또 빠지냐면 요 선입니다. 한번 표기를 해줄까요? 네, 여기로 연결이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도 가고 다시 뭐 데려와서 이렇게도 빠져나가고 여러가지 들어가고 나가는 길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진천 여기 보면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진천 입장간 고속국도 같아요. 굉장히 4차선으로 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룡 저수지를 지나서 이렇게 진천으로 빠집니다. 이것도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입장 IC 주변에 보면 입장 저수지도 있고 여기에 굉장히 큰 골프장, 골든힐 카운티라는 그 골프장이 18홀인가요? 한참 공사가 다 됐어요. 제가 올라가서 여기 한참 봤는데요. 정말 거의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에 500배드 이상 되는 병상도 예, 또 들어오고 그리고 전원주택지가 여기도 또 들꽃마을인가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지고 여기는 굉장히 고급진 전원주택들이 벌써 다 만들어졌죠. 예, 이런 이슈가 있어요. 예, 여기에 서울 입장 IC 주변에 보면 이슈도 있고 여기에서 또 여기 있죠. 예, 입장 여기 휴게소 요 부분에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냐면요. 파주에서 국가대표 축구장이 여기 12개인가 생겨요. 파주에 있던 그 국가대표 선수촌이죠. 국가대표 축구센터가 일로 다 옵니다. 이 확정이 돼가지고서 일로 다 오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 입장 IC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2024년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IC가 생겼을까라고 보면 여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서운면 있죠. 요 위에 보면 4산단, 5산단 그리고 이쪽에 보면 2산단, 3산단 농공산업단지가 이 주변으로 쭉 있기 때문에 여기 IC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안성에 4개의 IC라는 이렇게 한 개, 두 개도 내기 어려운데 4개의 IC를 만들었다는 것은 안성의 성장이나 발전을 점쳐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삼성에 대한 이슈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성에 보면 삼성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또 있어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삼성 경기 안성 토지 매입 중 반도체 업계 파다한 소문.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기남 부회장이 미국 갔다 왔죠. 김기남 부회장이 누구냐면 삼성반도체 부회장님입니다. 삼성반도체 부회장님이 제2의 평택 공장을 짓겠다라고 공식 언급을 했네요. 삼성반도체 100조 투자 지역은 해가지고서 평택에 들어온다, 안성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택에서는
첨단 복합 산업단지의 추가 투자 희망도 이렇게 돼 있죠. 평택의 첨단 복합 산업단지가 한 48만 평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미 거긴 개발 제한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여기 보면 안성, 평택 등 삼성반도체 제2 캠퍼스 후보지로 떠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성 쪽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네, 안성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데 평택에서는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택 현지 부동산 등에서도 삼성전자가 평택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거론되는 지역은 현재 반도체 단지 인근인 방충리 일대다. 평택시는 지난 3월 방충리 일대 159만 제곱미터를 첨단복합 일반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평택 지역과 달리 반도체 업계에선 경기 안성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안성으로 삼성반도체가 들어온다라고 안성 사람들은 또 믿고 있어요. 안성시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약 20km에서 30km 떨어진 인근 지역이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경기 안성 일대 토지를 계속 매입 중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안성시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이다. 최근 안성시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 8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삼성전자는 김 부회장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추가 부지가 아니라 아직 폐벌 짓지 않은 나머지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안성에 대한 이야기도 삼성에 대한 안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의 여기 공장이 있거든요. 요 안성 경계선에 있는 여기 고덕 신도시거든요. 요게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인데 그 48만 평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대략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이 48만 평은 여기가 방충리예요. 평택에도 방충리가 있고 안성에도 방충리가 있죠. 바로 여기 아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45번 국도를 끼고 38번 국도 이 인근 동고리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네, 대략 한번 재볼게요. 네, 이렇게 이 정도로 48만 평 이렇게 개발 제한 지역으로 다 묶어봤어요. 이게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로 삼성 반도체에 관련된 첨단 산업단지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이런 팹 공장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삼성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뭐 6기까지 확정졌는데 이게 7기, 8기, 9기, 10기를 다시 여기 짓는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한참 지금 여기 가보면 가스 시설들이 여기하고 이쪽인가요? 예, 많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팹 공장 같은 경우도 현재 1기는 다 끝났고 2기도 다 끝났고요. 요 3기 공장이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재보면 이게 750m가 되는 것 같아요. 이 750m를 지금 그림에서 그렇지 여기 벌써 막 한참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요. 이제 좀 있으면 상판 작업도 막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지도라서 그렇지 2기는 이미 다 끝났고 실제로 한번 여기서 보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2기 공장이에요. 요게 1기 공장이고요. 요게 2기 공장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1기, 2기 공장. 그리고 이제 3기가 이쪽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3기 만들어지는 게 보이나 한번 볼게요. 여기가 3기예요. 여기가 3기인데 이건 옛날 사진이에요. 2020년 7월 사진이기 때문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이만큼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시 그래서 평택에다가 추가 물량은 하긴 어려워요. 안성 사람들은 안성에 들어올 거다. 그럼 어디냐? 지금 뭐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지가 있는 여기에 보면 삼성이 사놓은 번지수를 쳐보면 35만 평 이상이 됩니다. 이 주변으로 또 다 찍어봤더니 삼성이 다 사놨더라고요. 이 길을 나와서 뭐 이것도 확장도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삼성 거고요. 이것도 삼성 거의 안쪽에 있는 건 다 삼성생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큰 거 안성하면은 제일 큰 부분이 철도가 2개가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1개도 아니고요. 철도가 2개가 들어오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확정이에요. 확정. 예, 이거는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성에 그동안 철도가 없는 유일한 경기도에서 도시가 안성이었는데 철도가 2개가 생겼어요. 이번에 4차 철도 계획에 보면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이 선이에요. 여기가 평택역이거든요. 이 평택도 이 평택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안중이 있거든요. 안중이 있고요. 안중역이 어디냐면 송담지구 쪽에 생겨요. 네, 여기네. 안중이 있죠. 이 안중 쪽에 보면 그 안중 시내가 있잖아요. 이 시내에 못 생기잖아요. 보통 이게 보면 서해선 복선전철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요. 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보면 여기에 안중역이 생겨요. 이건 250km로 달리는 서해선 복선전철이죠. 저기 화성에서 출발합니다. 송산역이 있고요. 송산역 아래 화성시청역, 향남역, 그 다음에 여기 안중역이에요. 이 부근의 역사가 또 안중역이라는 곳이 서해선 복선전철 250km 달린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되면 포성 어디 쪽에서 출발해서 안중 거쳐서 요렇게 해가지고서 평택역으로 와서 평택역에서 이건 확정이죠.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어디로 떨어지냐? 부발로 갑니다. 이천 부발이죠. 이천 부발역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선을 보면 자 크게 볼게요.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일로 가는 이 노선, 이 노선이 평택 부발선이라고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또 굉장히 큰 호재로 만들어진 게 동탄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철도라고 있어요. 이 수도권 내륙선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안성을 거쳐갑니다. 바로 이 동탄역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제가 하다가 끊었어요. 왜냐하면 안성을 지나가는데 이 평택 부발선도 확정은 아닙니다. 안성은 가는데 어디에 거친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예상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안성을 거치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서 안성에서 어디로 가냐? 여기 바로 강해안 쪽에 떨어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강해안 쪽에 보면 진천 여기 IC가 생기겠죠. 이 전천에서 또 어디로 떨어지냐? 바로 청주공항으로 떨어져요. 이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이 선 바로 여기죠. 동탄에서 안성을 거치고 안성에서 진천, 진천에서 청주공항으로 이것도 확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평택 부발선도 확정이고 뭐가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렇다면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팩트가. 분명히 교차점이 생겨요. 안성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열십자로 교차하는 곳이 발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십자로 만들어지는 환성역이 어디가 될까요? 안성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공도에 사는 사람들은 공도 쪽으로 여기 환성이 생길 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성시청에 계신 분들은 시청 쪽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은요. 무슨 소리냐. 이 도기동이나 이 현수교차로 쪽에 안성맞춤 아트홀 쪽에 있는 이쪽으로 생기지 않느냐.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디로 생길 것이다.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제 예상은 그동안 이야기를 정말 안 했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원리가 있더라고요. 여기 생기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가 보셨는가요? 서해선 복선전철 여기 생기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걸 보면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해선 복선전철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중이잖아요. 안중을 지나서 인주, 합덕, 홍성으로 이어지거든요. 안중만 보더라도 도심이 있잖아요. 여기 안중에 보면 도심이 있거든요. 안중에 굉장히 이제 큰 도심이 있는데 이 외곽으로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권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어디 지금 뭐 지하로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공사비도 보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도시가 만들어질 그쪽을 아예 택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바깥쪽 송담 쪽을 만들어 놨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곳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다 보면은 저 향남 쪽이 있겠죠. 이 향남 쪽에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이 또 만들어집니다. 화성시청까지 가볼게요. 화성시청이 여기에요. 근데 화성시청이 여기인데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이 여기요. 바로 여기에 떨어져요. 여기도 제가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서부경찰서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에 여기. 여기에 화성시청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서해스타일스 1차, 2차, 3차가 이게 다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 이 터널 벌써 뚫렸죠. 이렇게. 여기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여기가 한 3,000세대 돼요. 2,900 몇 세대 정도 되고 서해스타일스 4차가 또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1,900세대 정도 되고요. 예, 1차, 2차, 3차, 4차, 5차는 또 마도 쪽에 있어요. 이 마도 쪽으로 가면은 여기네요. 여기가 서해스타일스 5차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송산역이 또 어디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송산역입니다. 이 송산역을 또 찍어보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송산역이 만들어지고요. 요 위에 보면 또 국제 테마파크역이 또 만들어지죠. 국제 테마파크역 만들어진다 그랬죠. 국제 테마파크역도 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서해선 복선 전철이에요. 이게 특징적이게 보면 좀 외곽이 있어요. 이게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도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양에 보면 화산 시청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쪽에 어디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외곽에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볼게요. 안성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야, 안성에 보면 평택 부발선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평택 부발선은 예전에 이게 나왔어요. 예타도 막 신청할 때 보면은 조감도 같은 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평택에서요. 어디라면 공도역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중앙대역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요 밑에 여기도 조감도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 보면 여기도 하나 현수교차로 쪽에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젓가리 쪽 여기 있어요. 젓가리 쪽으로 빠지면은 이쪽에 어디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부발로 빠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 조감도를 제가 한 2년 전에 봤을 때는요. 그리고 동탄에서 청주로 이어지는 구간이 이제 여기 만나게 되겠죠. 열십자로. 이 평택 부발선하고 동탄에서 청주로 가는 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어딘가는 만나요. 그게 어딜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좀 특징적인 걸 보죠. 이 시내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부는 안 갑니다. 북부 쪽으로 뻗어나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안성천이 흐르는데 이게 조령천이고요. 이게 안성천이에요. 안성천과 조령천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평택 유천 치수장 쪽으로 빠지거든요. 이쪽으로 안성천을 따라서. 그렇다면 이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물도 흐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2의 한강이라고 보면 맞을 정도로 여기 있죠. 유유자적하게 흘러요. 이렇게 넓게. 물이 많을 때는요. 많이 흘러요. 이게. 이런 곳이에요. 아양지구 여기 보면 아파트가 또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죠. 자, 그렇다면은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요. 보세요.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이 있고 안성 시청이 있어요. 이 안쪽 시내권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시 외곽 쪽인데 이 위쪽 아니면 아래쪽인데 위쪽은 산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는 또 다닐 수 있는 인구가 없습니다. 다 아래쪽으로 다니고 도심은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구례리에 또 여기 보면 SK 스마트코폴리스 산단도 생기고 경찰서도 이 아래쪽으로 안성경찰서가 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양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여기에 도심을 이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기동 쪽 있죠. 이쪽으로 많이 풀었어요. 여기도 보면 보세요. 여기가 사실은 뭐였냐면 농업진흥구역이었어요. 옛날에 판짝이 되어 있죠. 다 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렇게 판을 다 짜놨어요. 이렇게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공공청사가 되어 있고 자연녹지가 되어 있고 생산 녹지로도 되어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서 도시가 지금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아양지구가 생기면서 이 도기도 안성 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기도 도시계획을 이쪽으로 다 잡아놨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늘지 않다 보니까 멈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SK모가 들어온다고 예전에 그래갖고 이쪽도 계획 다 잡혔어요. 여기 땅값 굉장히 비싸거든요. 어쨌든 철도는 이 아래쪽으로 오는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이 아래쪽, 이 천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오는데 제 예상은 보면 산업단지가 생기죠. 시청이 있죠. 인구가 있죠. 터미널이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가 50만 평 가까이 생긴다는 것은 이곳에 굉장한 인구가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IC가 있고요. IC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철도가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저는 이 근처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도심이 형성이 돼 있고 도심도 없고 인구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는데 떵하니 역사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일반 역이란 것은 일반 자동차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일반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역이잖아요. 근데 그 역을 갖다가 생뚱맞게 이런 산악지역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도심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도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거에 있는 이 옛 도시에들은 못 만들지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그 도시에 만들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도기동, 안성, 이동 이 중심이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절대농지지만 이런 것들도 거의 해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농지를 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올 수 있는 게 일단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곳에 고용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도심과 가깝고 IC가 가깝기 때문에 어떨까 여기에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일반인들과 회사원들과
또는 납품하는 업체들과 이런 회사들이 이 안성맞춤 IC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겠죠. 서울까지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경부고속도로 같으면은 중부고속도로 같으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걸렸거든요. 서울까지 가는데. 근데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타면 30분, 35분이면 주파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할 겁니다. 진짜 굉장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성맞춤 IC로 다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기 바우더기 IC로 빠지는 게 아니라 금강 JC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서울 입장 IC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안성맞춤 IC로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도심이 가깝게 있고 터미널이 가깝게 있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도심은 계속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평택 부발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빠질까요? 이쪽 이렇게 해서 진천 쪽으로 이렇게 제 예상은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택 부발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동탄역에서 내려오는 이 교차로 있죠. 이렇게 안성을 거쳐서 가는 열십자로 분명히 생기는 거죠. 평택 부발선 철도와 동탄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충북 내륙철도가 만나는 그곳이 이어디 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산업단지 있고 도심이 있고 IC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건 확정이잖아요. 어쨌든 철도가 안성을 지나간다는 것은 확정이에요. 평택 부발선이나 동탄에서 청주로 빠지는 수도권 내륙철도나 확정인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근 아래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IC도 만들어지고 이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도심이 확대되면 아마도 종합운동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종합운동장을요,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요 안성시에도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이게 4차선이에요. 요렇게 4차선이고, 요까지 4차선이었다가 이게 도로공사를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해서 이것도 2차선이었던 게 4차선으로 만들어서 이 금강저수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야구장도 있고요, 축구장 2개 있고, 국제정구장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다 모여 있어요.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 주변에는 주거시설이 거의 없어요. 홍익아파트 18개 동만 이렇게 있어요. 옛날 구축 아파트고요. 그러면 향후에 보면 이쪽 편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IC도 가깝고요. 여기 또 물류센터도 이렇게 뭐 엄청나게 또 잡혀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다고 했다가 뽀그러지고 또 여긴 또 새로운 곳이 또 들어온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종합운동장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전할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 또 보면 요 IC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 전원주택들이 다 개발됐잖아요. 이 전원주택들은 한 100에서 120 하다가 지금 120이 훨씬 더 넘었어요. 120, 130도 막 가더라고. 여기 다 전원주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안성맞춤 랜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을 갖춘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괜찮은 곳이에요. 이 주변으로 이 4차선을 끼고 있는 곳은 상업적인 그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땅들이 되겠죠. 이 주변으로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땅 주변이. 향후에 보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 들어오고 IC 있고 이런 4차선 38국도 차 엄청 다니거든요. 이 38국도에 붙어 있는 땅, 그리고 이 교차로에 붙어 있는 땅, 이런 것들은 어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단 몰리잖아요. 산업단지에 이 정도 50만 평 가까이 되면 이 주변으로 막 뭐 원룸, 다가구 이런 것들이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 이렇게 방치해 두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평택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다 종합운동장 가까이 가보세요. 다 뭘로 돼 있다? 주거시설로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평택이 이렇게 됐어요. 종합운동장이요. 끄트머리에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끝이죠. 여기가 평택역이에요. 외곽에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주변으로 뭐가 돼 있어요? 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이렇게 주거시설로 다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보면 종합운동장, 인라인, 농구장, 하키, 축구장 다 돼 있어요. 이게 남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북부에 송탄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 송탄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인라인 있고요. 소프트볼, 뭐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다 돼 있잖아요. 이 주변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평택 있죠. 오산으로 가볼까요? 오산은 또 어떻게 돼 있나? 오산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오산도 보면 여기 오산 운동장, 축구장, 스포츠센터, 뭐 문화예술회관 다 있죠. 이 주변에 다 주거지역이 되세요. 빽빽하게 다 차 있어요. 뭐 수원은 말할 것도 없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나
수원에 보면 그 야구장 쪽 보면 다 도심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안성만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안성에 그동안 인구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IC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앞으로 계획 잡혀 있고 실행될 과정들을 보면 IC가 개통이 되고요. 여기 두 개나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럼 인구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근데 당연히 종합운동장 주변은 뭐가 될까요? 다 주거지역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인구가 늘면은. 그런데 지금 18만 9천 명 되는 이 안성. 지금 아직까지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지만 향후 계획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게 될 곳이 바로 안성이잖아요. 인구도 당연히 증가되고요. 이렇게 철도가 2개가 생기고 IC가 4개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특히나 130만 평 가까이 되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상 이 배후 지역으로 성장합니다. 방충리가 지금 여기가 확정이 거의 됐죠. 방충리, 추곡리,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어떻게든 SK 하이닉스에서 내려보내는 방류수의 영향으로 고3 저수지 이 부근 한천이죠. 여기 한천이거든요. 이 한천이 오염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안성 지역에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 여러 가지 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항의를 했기 때문에요.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안성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안성 지역에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있는 이 안성 생각해 보셨는가요? 지금은 비록 18만 9천 명에 머물러 있지만 평택이 그랬어요. 평택이 28만 명, 29만 명 됐던 곳이 불과 제가 20년 전에 왔었거든요. 평택에. 그러던 곳이 아무것도 없던 곳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삼성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거의 450만 평 가까이 되나요? 그만큼 되는 미군 부대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안중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도 보면 안중도요.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서 여기도 70만 평 가까이 되는 화영지구 여기 지금 보상 다 나가서 공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포성 택지지구 여기 서평택 개발 황해자유구역 현덕지구 굉장히 앞으로도 많습니다. 이렇듯이 안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고3 저수지도 개발해야 되고요. 금강 저수지도 개발해야 되고요. IC 주변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성은 지금 이 안성시청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축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안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느껴지는가요? 안성에 대한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성 향후에 보면 굉장히 커집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IC가 생기고 철도가 2개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이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안성이 그래도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큰 틀만 얘기했고요. 구체적인 지역이나 구체적인 용도 구역이 있죠. 지목 같은 거 말고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 도시지역과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나누잖아요.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이 있죠. 또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면서 내가 살 땅이 어느 용도지역이냐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거기 얼마나 가까이 있고 산업단지 주변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토지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진행한다면 저는 분명히 안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